신장이나 위장의 의혈을 계속 사혈하노라면 그 주변의 의혈이 신장이나 위장으로 몰려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장 사혈을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하게 되어 아유 힘든다 지겹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건 절대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반대로 생각하여 반갑게도 호박이 능불처럼 굴러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장 사혈을 통하여 신장 주변 위장이나 간 척추 쪽입니다. 신장 주변의 의혈까지 치울 수 있기 때문이죠. 신장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곳을 사혈하다 보면 그 주변의 의혈이 그곳으로 끌려와서 그 자리에서 계속 많은 의혈이 오랫동안 나와준다면 이것은 돌멩이 하나로 여러 마리의 새를 잡는 일석이조의 효과와 같은 것입니다. 의혈은 많이 뽑아낼수록 몸 전체를 살리는 것이죠. 경험자들 중에는 내 손으로 복부에만 꾸준히 사혈했더니 온몸이 다 낫더라고 말하는 50대 여성도 있습니다. 동시에 알아두어야 할 것은 신체의 이곳저곳에 주요 모세혈관에 막혀서 굳어버린 의혈은 절대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혈은 이동하는 의혈이 있고 이동을 못하는 의혈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신장이나 위장을 아무리 열심히 오랫동안 사혈을 할지라도 다른 곳에서 움직이지 않는 의혈은 제거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 사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분야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기본 사혈을 마치고 전문 사혈을 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두뇌를 비롯하여 모든 장기와 팔, 다리, 어깨까지 손끝에서 발끝까지 자정 사혈로 치료하고 예방하는 간단한 공부를 나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정 사혈은 한 달에 3회 정도, 시간은 한 달에 5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병원에 다니는 시간과 고생과 비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건강을 위하여 거의 매일 수영장이나 사우나를 다니는 시간과 노력과 비용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장에 비하여 위장이 더 나쁜 사람은 위장부터 사혈해야 합니다. 위장과 신장이 모두 나쁜 사람은 위장과 신장을 번갈아 가면서 사혈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정 사혈을 하면 피가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사혈의 양과 휴식 기간을 지키기만 하면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간혹 무리한 사혈을 하였을 경우에는 병원이나 건강검진소나 혹은 보건소에서 혈액검사를 하여 보면 이 혈액검사는 빈혈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백혈구와 적혈구가 부족한 빈혈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의사는 무슨 큰 병이라도 발생한 것으로 추측하여 환자를 급히 불러서 정밀 검사를 받으라고 권유할 것입니다. 이때 의사에게 자정 사혈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헌혈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의사도 금방 눈치채고 그렇다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시간만 지나면 해결되니까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혈 후에 휴식 기간을 거치면 피 부족으로 오는 빈혈 증세는 사라지겠죠. 느낌으로도 알 수 있지만 피 검사를 해보면 수치적으로도 나타납니다. 검사에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12 정도가 정상인데 8 정도로 떨어졌다면 일반적으로는 빈혈 증세로 사람이 쓰러져야 하는 상황이지만 자정요법의 사혈로 8까지 떨어졌다면 멀쩡하게 돌아다닙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정 사혈의 효력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정 사혈을 할 때는 자정 사혈 노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은 물론 가족들이 함께 자정 사혈을 할 때는 날짜와 사혈 위치와 사혈 양과 의혈의 배출 상태를 노트에 기록하여 두고 그 기록을 보면서 그 다음에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억에만 의존할 경우에는 10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기억이 잘못되어 사혈 양이나 휴식 기간에 중대한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 한다면 어느 정도 기억을 할 수 있지만요, 가족이 함께 할 경우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만 한다고 가정할지라도 몇 달이 지나면 기억이 희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노트에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부족해진 피를 회복하려면 철분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해야 하는데 미역과 청각이 좋습니다. 일반 식품에 비해 미역은 10배, 청각은 17배 정도의 철분 함유량이 많습니다. 필지에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철분제를 구하여 복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정 사혈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일 경우이고 보통 그렇게 하지 않고 평범한 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자정 사혈을 해도 괜찮습니다. 헌혈과 사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또 다른 시각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공통점은 너무 많이 하면 피 부족 현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헤모글로빈 수치가 8 정도로 떨어지면
쓰러지거나 입원해야 하는 것이 헌혈입니다. 헌혈은 맑고 깨끗한 피만 뽑아내기 때문이죠. 이에 비해서 자정사혈은 해모 수치가 8 정도로 떨어져도 정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혈관을 막고 있던 어혈을 뽑아내기 때문입니다. 어혈을 뽑아내고 나면 그 자리에는 모세혈관에 열려서 그만큼 건강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체력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같은 차이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짐작하시겠죠. 자정사혈을 공부하고 실천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것입니다.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이나 건강검진소에서 혈색소 검사, 다시 말해서 혈액검사입니다. 빈혈검사라고도 합니다. 이 같은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혈로 어혈을 제거하면 혈액의 건전도가 높아져서 그만큼 체력이 증가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신장의 어혈을 제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 가지만 제대로 배워도 큰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현대의학을 30년 공부한 의사보다 더 유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 하나만으로도 종합병원이 고치지 못하는 많은 불치병을 무더기로 고칠 수 있습니다. 신장과 그 주변을 자정요법으로 깨끗이 관리하면 100가지 병이 달아납니다. 신장과 신장 주변을 사혈하는 간단한 방법을 아는 것 하나만으로도 현대의학의 최고의 신장 전문 의사와 첨단 의료 장비를 월등히 능가하는 치료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신장을 사혈하는 법을 제대로 학습하면 나머지 위장, 심장, 간, 두뇌 등의 자정사혈법은 50% 내지 60%의 공부가 이미 끝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신장 하나에 대한 사혈법을 상세히 그리고 확실히 공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장은 간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신장을 사혈하면 간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칩니다. 간뿐만이 아니고 위장에도 약간은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척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신장과 그 주변을 청소하다 보면 그 근처에 있는 간이나 위장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음주나 폭주자는 신장보다 간이 먼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은 신장보다 간이 더 빨리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신장의 모세혈관들이 60% 이상이 찌꺼기로 막히면 갖가지 병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80% 이상이 막히면 매우 위험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먼저 신장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신장에서 가장 가까운 피부의 모세혈관을 사혈침으로 구멍을 열어내고 그 구멍에 공기압을 걸어서 신장과 그 주변의 어혈을 끌어냅니다. 공기 펌프로 지하수를 퍼올리는 이치와 같은 것이죠. 안에서는 심장 압력으로 밀어주고 밖에서는 공기 펌프와 진공의 흡입력으로 막힌 어혈을 빨아당기는 것입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이면서도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자연적이며 가장 진리적인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 속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신장보다 위장이 더 나쁜 경우에는 위장을 먼저 사혈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장과 신장이 함께 나쁜 경우에는 위장과 신장을 번갈아서 사혈하면 좋고요. 오늘은 위장을 사혈했다가 다음에는 신장을 사혈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스스로 판단하기에 평소에 위장병이 없고 밥 잘 먹고 소화 잘 시킨다고 생각된다면 신장을 먼저 3개월 계속 사혈해도 됩니다. 그 다음의 일은 그 다음에 가서 생각해도 좋습니다. 또 위장과 신장을 동시에 사혈하지 마십시오. 한 자리에서 한 번에 사혈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암기하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 첫째 이유는 생혈의 손실이 더 클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사혈량을 초과할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1부항부터 생혈은 거의 나오지 않고 심한 어혈이 나올 경우에는 생혈의 손실도 사혈량의 초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혈이 너무 심하여 나오지 않을 때는 생혈의 손실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혈량을 초과하기도 어렵겠죠. 어혈이 잘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그 양을 초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라면 신장과 위장을 동시에 사혈해도 무방합니다. 이치를 잘 생각해 본다면 이 같은 설명은 하지 않아도 쉽사리 짐작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단계적으로 실천하면서 한 번 더 보십시오.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위장이 나쁜 사람은 위장 하나만 가지고 한 달에 2번 내지 4번씩 넉넉한 기간을 가지고 1년 정도 사혈해도 좋고, 신장이 나쁜 사람은 신장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1년 동안 사혈해도 좋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나쁘다면 두 곳을 번갈아 가면서 1년 내지 2년 정도 사혈해도 좋습니다. 1년이나 2년은 엄격히 정해진 기간이 아니고 신장이나 위장의 어혈이 40% 이하의 비율로 떨어질 때까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은 1년 이하가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 당장 어혈의 비율이 40%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여 자정사혈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다음 사혈 때는 갑자기 50% 이상으로 어혈이 불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 혹은 다른 곳의 어혈이 이곳으로 몰려와서 쌓였거나 아직 빠져나오지 아니한 깊은 곳에 위치한 어혈 덩어리가 뒤늦게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이럴 때는 그 자리를 정기적으로 계속 사혈하면 됩니다. 어쨌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최대한 많은 어혈을 원칙을 지키면서 뽑아버리면 된다는 것이죠. 몸속에 있는 나쁜 피를 많이 뽑아낸다는 것은 신체의 곳곳에 막힌 모세혈관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혈을 되도록 많이 뽑아내기만 하면 그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자정요법으로 어혈이 제거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고 어혈을 제대로 제거하기만 하면 병이 낫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위장과 신장 부분에서 3개월, 길게는 2년 동안 많은 어혈을 제거하였고 위장과 신장의 기능이 원만하다고 판단되면 이제는 머리, 간, 심장 등에 어혈이 많은지 어떤지를 점검해야 하겠죠. 팔, 다리, 어깨 등에는 특별한 이상 증세를 느끼지 않는다면 구태여 사혈할 필요는 아직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생명과 직결되는 주요 장기를 우선적으로 사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리학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은 팔과 다리부터 사혈을 한다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주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실패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혈침으로 찌르고 부항을 걸어서 사혈을 했는데 피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면 그 부분의 모세혈관이 95% 정도가 어혈로 막히는 것입니다. 모세혈관은 95% 정도가 막혔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질기고 검은 어혈이 간신히 빠져나온다면 모세혈관이 많이 막혔다는 뜻이므로 마치 낚시꾼이 좋은 낚시터를 발견한 듯이 즐거운 마음으로 광산업자가 금광을 발견한 듯이 노다지를 캐내는 기분으로 어혈을 뽑아내야 합니다. 지속적인 자정사혈로 그곳의 어혈을 뽑아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고 건강을 되찾는 것은 모든 것을 되찾는 것이 되겠죠. 외방사혈이 중요하다는 말을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신장, 위장, 간, 심장, 머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곳이므로 매우 중요하죠. 만약 이곳에 암이라도 발생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어혈이 많아서 피가 탁하고 잘 흐르지 못하는 곳에서 암이 발생합니다. 암의 발생 원인과 치료의 원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이미 했죠. 신장, 위장, 간, 심장, 머리는 병원에서 이상이 있다는 진단이 나오기 전에 자정요법으로 미리 예방을 하는 일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뒤늦게는 가래로도 막기 어려운 일을 처리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